자, 그러면 여기 그 지역 선정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다 보면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상가 입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험 좀 있으시면은 그 장점, 단점 뭐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젊으시니까 우리 정혜영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상점,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것 뭐 굉장히 좋죠. 왜냐면 일단 뭐 유동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유동성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시간적인 그 제한도 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9시 반 이후에라든지 10시 반 이후라든지 뭐 요 시간대에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적인 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화점 상권에는 좀 안 들어가 있긴 한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요.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 백화점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이제 백화점 상권 아니다 보니까 냄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굉장히 많죠. 네. 뭐 조사님도 한 말씀. 네.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어떤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유동 인구와 거기 쇼핑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형성하기는 굉장히 좋아요. 대신에 어떤 그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또 위험성도 있고.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적인 제약이 제일 먼저 걸리고,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백화점의 건물의 그 위에라 그러죠. 거기에서 이제 참견하는 어떤 그런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약간 좀 정체가 돼 있거나 그 백화점에서 요구치에 부응을 하지 못할 때는 재계약에 굉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하고 내가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수익을 뽑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때까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죠. 그런 경우 잘 되는 업종은 굉장히 손으로 하지만 약간 처지는 업종들은 굉장히 쳐내는데 한국과 비교해서 정말 칼같이 쳐냅니다. 이게 저희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그쪽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점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박영수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. 저는 상점에는 안 들어가 봐서 예. 상가만 해봤기 때문에 거기 예료상을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김성훈 박사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.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어떤 고객들 보면요, 특히 백화점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실 때 주체가 필요한데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는 분공사나 아니면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시는데, 그 백화점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게 되면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게 부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백화점 거쳐서 정상이 되기 때문에 세무 회계적인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측면하고 세무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러니까 백화점 상권 말씀하시는 거고요. 예, 알겠습니다.